현재 아시아나를 이끌고 있는 사람은 한창수라는 인물로 88 올림픽 시절 아시아나 차관 멤버로 참여하면서 본격적인 커리어를 시작했습니다. 2018년 기내식 공급업체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임시방편으로 다른 업체인 샤프드앤코라는 회사와 계약을 맺었는데, 이 업체는 하루 3,000개 기내식을 만드는 업체로 당시 3만 개가 필요했던 아시아나는 제대로 된 공급을 받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비행기가 지연되거나 기내식을 아예 실지 못하고 떠나버리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자 승객들의 빠침은 하늘을 찔렀고, 안전을 책임지는 승무원은 욕바지로 전락했으며, 급기야 공급업체 대표가 자살하는 사건까지 터지게 되면서 당시 김수천 사장이 책임을 지고 사임, 지금의 한창수가 대표이사 사장으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가뜩이나 기내식 사건으로 상황이 안 좋았는데 운용 리스가 부채에 포함된다는 회계 기준까지 바뀌어버립니다. 운용 리스는 비행기를 소유하지 않고 빌리는 방식으로 쉽게 비행기를 렌터카처럼 렌탈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까지 이 렌트비를 재무제표상 비용으로 처리해왔으나 이제 이게 부채로 인식되게 되면서 보시는 것처럼 부채 비율이 폭등하게 됩니다. 빚진 부채가 많다는 건 신용이 떨어진다는 의미고, 신용이 떨어지니 돈 빌리는 게 빡세지며, 플러스 돈을 빌릴 때 더 높은 이자를 낼 수밖에 없는 진짜 답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말인데, 실제로 부채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한항공의 이자율이 2%대였지만 아시아나는 평균 4%대를 보여 2배 가까이 차이 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아시아나는 2019년 기준 비행기 총 83대를 갖고 있었는데, 이 중 구매한 항공기는 딱 한 대뿐이었고 운용 리스 비율이 73%에 달해 결과적으로 5년 이내에 아시아나가 렌탈비로만 내야 할 돈은 3조 7천억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조 7천억을 5로 나누면 1년에 7,400억, 2020년 네이버 예상 매출액을 대입해본다면 매출에서 오직 렌탈비로만 20% 정도로 까이고 들어간다는 말과 같습니다. 참고로 리스는 임대를 뜻하고, 항공업계에서 리스는 운용 리스와 금융 리스 두 종류가 존재하는데, 운용 리스가 렌터카라면 금융 리스는 할부로 차를 구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역사상 최악의 회장이라는 평가를 받는 박상구 회장이 2019년 회장직에 물러나게 됩니다. 승무원들을 기쁨조로 만들어버렸다는 그 유명한 인물이죠. 한 승무원은 내가 이러려고 스튜어디스가 됐나? 라는 자괴감 섞인 인터뷰를 한 적도 있네요. 아무튼 이분의 논란거리는 하루 종일 털어도 될 만큼 떡밥이 많은 분이지만,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뽑자면 이분이 2000년대 대우건설 대한통운을 사는데 10조를 썼는데, 당시 금호아시아나 그룹이 10조라는 말도 안 되는 현금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교환사채 인수금융 계열사장을 끌어오기, 한마디로 돈을 끌어올 수 있는 수단이란 수단은 다 사용하여 두 기업을 사들였습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게 되고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자 돈을 빌려줬던 산업은행한테 금호고속, 금호산업, 금호타이어, 금호생명까지 뺏기면서 한때 금호아시아나가 공중분해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행 중 다행인 것은 2019년 박상구님이 회장에서 물러나고 오너리스크에 대한 논란은 없어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장사는 계속 안 되는데 갚아야 할 돈은 쌓여만 가니까 금호아시아나 그룹은 2019년 4월 15일 매출 60%를 담당했던 아시아나를 팔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한창수 대표는 매각만 된다면 들어오는 자금으로 갚을 거 갚고 고칠 거 고치고 해서 안정적으로 돈 버는 기업이 될 거라고 말했지만, 최근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바람에 안타깝다는 말만 하곤 이렇다 할 다른 비전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한창수 사장은 반성문인데 반성문 아닌 영업보고서를 쓴 적이 있습니다. 2019년 발표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우리가 올해 돈을 벌지 못했던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첫 번째는 미국하고 중국이 싸우는 바람에 화물 사업이 잘 안 됐고, 두 번째는 저가 항공사 때문에 단거리 노선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여객 사업도 잘 안 됐으며, 세 번째는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 일본 노선이 완전히 죽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적을 발표하게 되어 주주분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라고 사과했지만, 이제는 바이러스로 아예 장사가 안 되게 되자 정말 면목이 없었는지 그는 2019년 부진한 경영 실적에 대해 다시 한번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한다면서 두 번의 죄송한 마음을 글로써 표현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이러스로 비행기 장사를 못하게 되자 시간이 남아서인지 고퀄리티의 광고를 만들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항상 여행을 떠났는데 지금은 여행이 우리를 떠났다며, 아무런 제재 없이 여행을 떠날 수 있었던 그때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이제서야 깨우치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하지만 언제나 여행의 끝마침은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기에 이 시국도 언젠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그때로 돌아갈 거라는 꽤 감동적인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담으로 이 광고는 600만이 넘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항공업의 작은 희망이 포착되기도 했었습니다. 끝까지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알림도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